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프로토 승부식 93회차 이번 주말회차 K리그 1과 K리그 2 경기 분석인데요. K리그 1은 토요일 3경기, 일요일 3경기 이렇게 6경기가 있는데 요즘 K리그 1 중위권이 굉장히 혼선이 심하죠. 그리고 K리그 2는 토요일 안양과 안산에 한 경기만 잡혀 있고 나머지 경기들은 충남 아산 경기는 원래 일요일 예정이었지만 경기가 경기장 잔디 문제로 수년이 됐고 그다음에 월요일과 화요일 경기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기들은 94회차가 월요일 날 발매가 되면은 분석 영상 그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이 전북과 수원의 경기인데 뭐 그냥 딱 봐도 전북이 살짝 앞서 보이기는 하는 매치업입니다. 먼저 홈팀 전북. 지난 주말 인천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죠. 이 PSG와의 친선 경기로 인해서 체력적인 우려가 조금 있긴 했었는데 홈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그 우려를 없애버렸습니다. 주중에 원래 펼쳐지기로 했던 인천과의 FA컵 경기는 뭐 잼버리 문제로 콘서트장으로 전주 월드컵 경기장이 거론됐었던 이슈로 인해서 연기가 된 상황이고요. 인천 상대로 주말 경기에서 전형적인 4-4-2 포메이션으로 나섰지만 경기 초반 예상치 못했던 폭우로 이 그라운드 컨디션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 문선민과 한교원 선수를 양 윙으로 선발을 출전시켰는데 이게 적중을 했죠. 이 한교원 선수가 박스 안에서 슈팅한 공이 이 폭우로 인한 물 웅덩이에 이렇게 멈추면서 이 박지웅 선수가 박스 안에서 그걸 잡아채면서 데뷔골로 연결을 했습니다. 이날 그 홍정호 선수가 이제 복귀해서 선발로 나섰는데 이 전북의 센터백들이 인천의 무고사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막아냈습니다. 근데 다만 측면 수비에서는 조금 상대에게 좀 너무 손쉽게 크로스를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죠. 중원에서는 이 보아틴 선수 확실히 수비력도 좋았고 강한 압박, 피지컬을 앞세운 이런 능력이 돋보였고 아무래도 더 좋은 상위 리그에서 뛰다 왔던 선수인 만큼 전개 능력에서도 확실히 출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원에서 이 박진섭 선수를 투입한 후에 확실히 수비적으로 좀 안정감도 많이 생겼었던 전북의 경기였습니다. 중원과 수비 라인의 조합이 꽤나 다양해진 이 전북입니다. 공격 옵션도 이 박재용을 영입하면서 추가가 된 전북이죠. 확실히 전체적인 팀의 짜임새가 좋아지고 있는 전북이죠. 원정팀 수원입니다. 이 수원 더비에서 무기력하게 0대2로 패하면서 이 연승 행진에 제동이 걸렸죠. 양용목 골키퍼가 부상으로 인해서 안창기 키퍼가 나섰는데 골문에 대한 불안한 요소가 드러났던 경기였습니다. 새롭게 영입한 외국인 공격수 웨릭포포 첫 선발로 나서긴 했는데 드리블 능력이나 큰 장신에 비해서 속도감이나 발밑 기술은 좀 있어 보였는데 아직 팀 플레이에 적응할 시간은 좀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 코너킥 상황에서 상대 수원FC의 주전 공격수 라스를 완전히 프리하게 놔주는 이건 수비 미스였죠. 선제 실점으로 허용을 하고 말았습니다. 수비 라인도 급격하게 흔들리면서 이승우 선수의 페인팅에 개인 기량의 수비수들이 그냥 무너지면서 추가 실점을 내주면서 0대2로 패했죠. 후반 몰아치면서 좀 쫓아가려는 경기를 펼치긴 했었는데 이 부상에서 복귀한 공격 선수들을 교체 투입을 하면서 오히려 몰아치다가 이 상대 역습에 오히려 역으로 실점 위기가 굉장히 많았던 수원의 좀 최근의 경기력답지 않은 불안전한 모습이었죠. 3백 라인이 다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공격진에는 그래도 부상자들이 회복해서 복귀한 만큼 기대감이 좀 실렸죠. 공격 쪽에서 섬세함은 조금 더 살아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두 팀은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거뒀었는데 이때 아코스티가 굉장히 원더풀한 골을 터뜨리면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었죠. 두 번째 맞대결에서는 전북이 수원 원정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전력 차이를 드러냈던 경기였습니다. 이 전 포지션에 걸쳐서 스쿼드가 두터워진 전북입니다. 이 골키퍼의 결장, 수비 라인이 흔들리고 있는 수원이 감당하기에는 꽤나 어려운 경기가 되겠죠. 이번 경기는 전북의 승, 이 마이너스 핸디를 받았지만 전북이 2골차 승리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격 옵션이 굉장히 다양해졌고 높이 싸움에 우세한 공격수들이 있는 만큼 이 경기 오버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과 안산의 K리그 2 경기인데 안양이 또 고비를 겪고 있죠. 안양은 김천을 2대0으로 잡아낸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김포 원정에서 0대1로 패했습니다. 브루노와 이 라이르시오를 선발로 내세우면서 공격적으로 배치를 했는데 이게 잘 먹혀 들어가지가 못했죠. 이 수비 라인에서 라이르시오 향한 롱볼 전개를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라이르시오가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지를 못했습니다. 세트피스 찬스도 굉장히 많았지만 위협적인 슈팅으로 연결을 짓지를 못했었죠.
후반에도 공격적인 운영을 했지만 상대의 한 차례 찬스, 이 측면 크로스, 요거는 약간 실점을 했는데 이건 약간 이 상대 크로스 궤적의 수비수들이 대처도 제대로 못했고 골키퍼도 약간의 판단 미스가 있었다고 보여져요. 이걸 내가 쳐낼까 하고 살짝 앞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면서 나오다가 슈팅을 허용을 했는데 안양 입장으로서는 우세하게 경기를 끌고 가고도 결정을 짓지 못하면서 아쉽게 0대1로 패했던 그런 경기였죠. 우세한 경기였지만 결과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공격 조합에서 호흡을 조금 더 맞춰가야 할 필요성이 보였던 경기력이었죠. 원정팀 안산은 이 랑내로 인해서 원래 월요일에 치러지기로 했던 충북 청주와의 경기가 하루 수년되면서 화요일날 경기를 치렀고 결국에는 0대2로 패하면서 연승 흐름이 끊겼습니다. 수비적으로 내려서면서 운영을 펼쳤지만 이 너무 수비적으로 내려서다 보니까 청주가 너무 마음 놓고 확 올라왔습니다. 이 김범수 선수를 기점으로 역습을 펼치긴 했지만 역습에 디테일이 없었고 섬세함이 부족했습니다. 이 티아고 선수 장신 공격수가 뭐 공격에 전혀 도움이 안 됐던 안산의 경기였죠. 후반 상대 공격수들이 교체가 된 후에 더욱 몰리는 경기를 했고 결국 페널티킥으로 선제 실점을 했죠. 또한 이 하프라인에서 볼을 빼앗기면서 이 역습에 추가 실점 내주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공격 진영에서는 위협적이지 못한 이 중거리 슛 말고는 뭐 딱히 위협적인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던 안산의 경기였죠. 수비적인 운영에도 2실점을 했죠. 역습의 날카로움도 사라졌습니다. 이 안산이 수비적인 운영을 잘 하려면 역습의 날카로움이 살아 있어야 되죠. 굉장히 부진했던 안산의 경기력이었습니다. 두 팀은 지난 3라운드 맞대결에서 안양이 전반 초반 선제골을 넣었지만 후반 안산이 쫓아가면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었죠. 공격 진영에 선수 부강이 많이 있었지만 아직 합이 좀 부족한 안양의 모습입니다. 이 수비적으로 내려설 안산이 조금 버텨보려 하겠지만 이번 경기는 안양의 승리가 예상이 되고요. 많은 골 차이는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더가 예상이 되는데 이 안양은 아마 시간이 흐를수록 경기력이 계속 개선되는 모습은 보여줄 거예요. 이 라이르시오가 합류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브루노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공격 진영의 합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면 안양의 경기력이 더 올라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안산 상대로는 충분히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과 울산의 경기죠. 강원이 조금 수비적으로 내려서는 운영을 펼치는데 이 울산 상대로 먹힐지 모르겠습니다. 강원 지난 주말 제주 원정에서 안타깝게 후반 추가 시간 실점하며 1대1 무승부에 그쳤죠. 야구와 웰링턴 이 새 얼굴들이 선발로 나섰는데 김대원 선수도 같이 가세하면서 이 역습의 속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김대원 선수가 올 시즌 좀 부진했는데 특유의 이 강력한 오른발 슈팅, 그다음에 공격 전개 속도, 김대원스러운 모습을 많이 회복한 그런 경기력이었죠. 수비적인 운영을 펼치긴 했는데 이 제주한테 찬스를 굉장히 많이 내주긴 했습니다. 이 폭백라인과 이 한국영 선수가 수비적으로 많이 가담을 해줬지만 조금 수비적인 운영에도 불구하고 많은 찬스를 내준 건 아쉬운 부분이었죠. 이 골킥 연결 상황에서 김진호가 내준 볼을 박상혁 선수가 약간 우당탕탕하는 상황에서 선제골을 기록을 했지만 막바지 박스한 수비에서 또 이 김진호 선수가 이건 김진호 선수가 좀 잘 못했다라고 하기보다는 딱 걷어내려고 하는데 제주 헤이스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파고들면서 이게 파울이 되면서 페널티킥을 내주고 말았죠. 공격의 세밀함이 좀 부족했던 강원이죠. 김대원 선수 확실히 컨디션이 살아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격 조합에서 이 새롭게 합류한 외국인 선수들이기 때문에 여기도 조금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죠. 원정팀 울산은 대구 원정에서 아쉽게 실컷 두드리고도 0대0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이 대구의 밀집 수비에 굉장히 고전한 울산의 공격 전개였죠. 측면을 휘저으면서 두드렸지만 이 박스 안에 밀집 수비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동경 합류 후에 확실히 이선에서의 파괴력은 더 좋아지긴 했습니다. 무려 15개의 슈팅을 퍼부었지만 이 대구 우승 골키퍼의 선방에도 막히고 말았죠. 박스 안에서의 세밀한 패스 플레이까지 좋았지만 마무리 슈팅에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몰아치고 몰아쳤지만 결국 마무리를 짓지 못했고 상대 역습에 굉장히 수비 위기가 많았던 울산이었습니다. 두 팀은 앞선 두 차례 맞대결 모두 울산이 1대0 한 골차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주민규가 나서면서 골 결정력을 끌어올릴 울산입니다. 이 대구전에서는 마틴 아담이 선발로 나섰었죠. 강원이 견고한 포백으로 맞서보려 하겠지만 이번 경기는 아무래도 울산 쪽으로 기우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강원의 패, 핸디, 무, 언더 이렇게 많은 골이 나올 경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 강원이 포백 라인으로 굉장히 견고한 수비 전술을 펼치고 있는 만큼 울산 쪽으로 기우는 경기이긴 하지만 골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제주와 수원FC의 경기인데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수원FC죠. 라스가 전력에서 제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주는 지난 주말 강원 상대로 극적인 PK골로 1대1 무승부를 거뒀고 주중 FA컵 경기는 태풍으로 인해서 수년이 됐죠. 이 무승부 결국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제주는 리그 10경기째 무승부진한 상황이죠. 이날 경기에서 정훈 선수가 결장을 하면서 포백 형태로 수비 전술에 변화를 주면서 안정감을 꾀했습니다.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굉장히 공세가 강했는데 임창우 선수가 오른쪽 풀백으로 나섰지만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을 하고 이 선수가 제공권이 되는 만큼 헤딩 슈팅 이건 강원에 있을 시절부터 굉장히 임창우 선수의 장기였죠. 수비적인 강원을 압도하며 몰아쳤지만 이 골 결정력이 따라주지 못했던 제주의 공격이었습니다. 이 센터백 2명 연지훈과 임채민이 연달아 저지하지 못하면서 박스 안에서 좀 아쉬운 실점을 했는데 요거는 좀 경기 후반 막바지 시간이었던 만큼 이 선수 센터백 선수들의 체력 저하, 집중력 저하가 있었던 만큼 좀 아쉬운 실점이었죠. 그래도 후반 추가 시간 헤이스가 적극적인 박스 안 침투로 만들어낸 페널티킥을 직접 성공시키면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포백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제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FA컵 경기를 꼭 보고 싶었었는데 수년이 돼버려서 이 포백으로 나섰지만 측면 수비가 오히려 굉장히 위기가 많았습니다. 박스 안으로 이 사이드백 선수들이 많이 쏠리는 상황이 많았었거든요. 이 공격은 몰아치지만 마무리 지어질 능력도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서진수 같은 선수가 좀 터져줘야겠죠. 원정팀 수원FC는 수원더비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며 8경기 무승부진을 벗어냈지만 이 승리의 기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라스 선수가 음주운전 적발이 되면서 전력에서 제외가 되는 출전 정지 징계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수원을 상대로 이승우 선수를 2선으로 배치하면서 라스와 약간 비겐스몰 형태로 조합을 꾸려 나갔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라스가 깔끔한 선제골로 앞서갔죠. 이건 라스가 잘하기도 했지만 수원 삼성 수비 라인이 라스를 완전히 프리하게 놔주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죠. 무실점 경기를 하긴 했지만 상대 이 수원 삼성의 강한 압박에 이 수원FC 뒷라인이 굉장히 고전했던 경기입니다. 이승우 선수가 페인팅 한 번으로 상대 수비수들을 무너뜨리면서 추가골까지 서투르면서 기세를 높이긴 했죠. 수비적으로 내려선 뒤 후반전에는 카운터를 노렸는데 이것도 뭐 이강혁 선수가 골이 안 터지긴 했지만 이승우의 전개 패스를 통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역습도 수원FC가 이 웅크리고 내려섰다가 역습을 치는 이 공격 스타일도 충분히 시도할 수 있음을 보여준 후반전 경기 내용이었죠. 재정비된 경기력인데 이 라스의 이탈은 수원FC로서는 굉장히 골치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추가적인 공격수를 영입할 수도 없는 시점이거든요. 두 팀은 앞선 첫 맞대결 개막전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0대0 무승부를 거뒀지만 13라운드 이 수원FC 원정에서 제주가 무려 5골을 터뜨리면서 5대0 완승을 거뒀었죠. 태풍보다 더 크리티컬한 라스의 전력제입니다. 이 수원FC 굉장히 큰 고비예요. 뭐 지면 같은 선수가 있긴 하지만 라스의 존재감과는 또 다르죠. 제주가 이 무승부진에서 벗어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주가 원체 수비 밸런스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라스가 없다라고 치면 제주는 무실점 경기도 굉장히 유력해 보입니다. 이 경기 제주의 승, 핸디 승, 오버 이렇게 예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과 서울의 경기죠. 대전의 흐름은 어떻게 변할까요? 대전 주말 강주 원정에서 무기력하게 0대3으로 패하고 말았죠. 이 경기 진짜로 다음에도 언급하겠지만 이창근 골키퍼가 없었다면 더 크게 무너졌을 경기입니다. 이 광주의 공세 전반 초반부터 흔들리면서 7분 만에 실점을 내주고 말았죠. 상대의 방향 전환과 세밀한 이 부분 전술에 굉장히 크게 흔들렸습니다. 5백 형태로 물러서면서 버티려 했지만 이 상대의 공격 전환 속도를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경기 내내 집중력도 좀 부족해 보였고 상대의 광주가 완전히 펄펄 날아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3실점으로 막아내긴 했지만 이창근 골키퍼의 선방이 없었다면 아마 더 크게 무너졌을 대전의 경기력입니다. 안톤 한 명이 경고 누적으로 빠졌을 뿐인데 너무나 흔들렸던 수비 라인입니다. 이 조유민 선수도 부상에서 회복을 하면서 곧 경기 출전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복귀를 하게 된다면 대전에 흔들렸던 수비도 조금은 안정감을 찾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원정팀 서울은 후반 추가 시간 극장골을 내주며 무승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포항과 2대2로 비겼던 하청래 선수에게 다시 한번 극장 실점을 하면서 비기고 말았죠. 기성용과 오스마르 이 기스마르 조합으로 중원을 탄탄하게 나섰습니다. 이 풀백들이 올라서면서 이선 자원들 뭐 팔로세비치라든가 나상호라든가 이 스위칭하면서 이 공격 전개 공격의 세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전방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펼치면서 상대의 침투 플레이를 잘 견제를 했죠. 옵사이드 라인 트랩도 굉장히 잘 활용을 했습니다.
이 기성용에 찍어차는 이 얼리크로스를 김신진 선수가 상대 센터백과 풀백 사이로 파고들면서 절묘한 완벽한 위치 선정으로 선제골을 뽑아냈고 팔로세비치의 왼발골도 터졌습니다. 이건 약간 상대 수비 맞고 굴절되는 행운의 골이긴 했지만 이 상대 측면 공략이 시작되면서 좀 흔들리면서 실점을 내줬고 페널티킥을 내주긴 했지만 이건 잘 막아냈습니다. 근데 막판 코너킥 상황에서 헤딩 실점으로 아쉽게 2대2 무승부에 그치고 말았죠. 세트피스 수비에서 좀 고전했던 서울이었습니다. 이 임상엽이나 팔로세비치 이런 공격 선수들이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비에 내려왔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상대를 마킹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선수들이 좀 느슨한 수비가 실점의 빌미가 됐었죠. 최전방에 대한 고민도 여전히 클 서울입니다. 아리스 감독이 경고노적으로 이번 경기 벤치에 앉을 수 없다는 변수도 있죠. 두 팀은 첫 맞대결에서 대전이 깜짝 승리를 거뒀었죠. 3대2로. 두 번째 맞대결에서는 서울이 일방적으로 몰아쳤지만 이 이창근 선수에게 빛창근이라는 별명을 안겨주면서 0대0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중원의 짜임새와 운영 능력이 앞서 있는 서울이 우세할 것 같지만 서울은 최전방 마무리가 계속해서 관건입니다. 안토니 복귀할 대전 수비가 안정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경기죠. 이 경기는 서로 득점 없이 무승부 경기가 예상이 되거든요. 플러스 핸디를 받는 만큼 핸디를 받게 되면 서울이 이길 것이고 언더 경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과 대구의 경기입니다. 무고사 이번 홈 경기에서 복귀 신곡골이 터질지 기대가 되고 있죠. 인천은 전북 원정에서 0대2로 패했고 FA컵 경기는 태풍으로 인해서 잼버리 그 경기 개최로 콘서트 개최 이슈로 인해서 수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고사가 드디어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3-4-3으로 나섰죠. 무릉동이 저항에 이 상대 공격수에게 슈팅을 허용하면서 좀 아쉽게 실점을 허용을 했습니다. 이 경기장 변수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실점이었죠. 무고사가 복귀전을 치르긴 했는데 이 전북의 투 센터백들의 막히면서 좀 고전했습니다. 이 측면 돌파는 좀 활기를 띄웠지만 이 무고사의 한 방을 보여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던 경기였죠. 이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상대 윙어에게 헤딩 추가골을 내주면서 결국 2실점하며 패하고 말았죠. 이 윙어들과 무고사의 호흡이 조금 더 좋아져야지 이 인천의 공격력이 살아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에르난데스 선수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좀 당분간 출전이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신진호 선수는 부상에서 복귀를 했고 에르난데스는 햄스트링 이슈가 있습니다. 아챔을 이제 병행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경기력 유지가 힘들어질 인천이기 때문에 최대한 승점을 벌어놔야 할 인천이죠. 원정팀 대구입니다. 울산 상대로 홈에서 끈질긴 수비 축구로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 질식 수비를 펼치고 카운터를 치는 전략 대구 스타일을 그대로 완벽하게 구사했죠. 박스 안에 수비 숫자를 많이 뒀고 이 대구 3백이 워낙 높이가 좋은 만큼 울산 마티나댐 상대로도 전혀 밀리지 않는 경기력이었습니다. 수비적으로 내려섰음에도 그래도 울산이 기량이 워낙 뛰어난 만큼 이 세밀한 플레이들이 좀 많았고 거기에서 위기들이 있었는데 이 오승호 키퍼가 슈퍼세이브로 팀을 구해냈죠. 이 바셀레스와 세징야, 에드가의 역습은 굉장히 위협적인 경기였습니다. 좁은 공간 상대 세밀한 패스 플레이에 발밑 수비가 좀 취약했던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었죠. 6탄방으로 버티고 버텨낸 무승부를 후반 간신히 막아냈던 대구였습니다. 마지막 역습 상황에서 바셀레스가 날려버린 그 허망한 슈팅, 그 슈팅이 들어갔다면 대구가 1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이변을 연출할 수도 있었겠죠. 두 팀은 올 시즌 두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무승부를 거두긴 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무고사가 복귀하면서 최전방에 무게감이 생긴 인천이 조금 앞서 보여요. 대구의 역습을 수비적으로 받아내는 게 관건일 텐데 인천도 무대에서 라인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인천 쪽으로 좀 기우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인천의 승, 핸디, 무모, 언더 이렇게 예상을 하겠습니다. 두 팀 모두 굉장히 두텁게 수비를 우선적으로 하는 운영을 펼칠 겁니다. 마지막 포항과 광주의 경기입니다. FA컵이 연기가 됐습니다. 제주도까지 향했던 포항에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포항은 지난 주말 서울 원정에서 2대2 극적인 무승부를 거뒀고 FA컵을 치르기 위해 제주도로 이동했지만 경기가 수년되면서 경기를 치르지 못하고 복귀를 했습니다. 서울 상대로 상대 풀백의 오버래핑에 2선 스위칭 이런 공격 선수를 굉장히 수비 라인에서 고전한 경기였죠. 상대 라인 깨트리면서 공세를 펼치려고 했고 이런 것은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특히 제카와 고영준 선수의 침투 플레이가 좀 돋보였었죠. 상대 얼리 크로스에 선제 실점을 내줬고 이 크로스 위치가 센터백과 풀백 사이 공간으로 떨어지면서 좀 수비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점이었죠. 상대가 뒤로 내준 공이 박스 앞에서 중거리 실점, 이것도 수비막 굴절되는 포항으로서는 좀 운이 없었던 실점들이었습니다. 이호재가 투입되면서 측면으로 돌려줄 볼을 고용준이 측면 크로스로 올렸고 이걸 김승대가
자기가 슈팅할 것처럼 달려들면서 자유롭게 흘려주고 결국엔 골키퍼도 나와 있는 텅 빈 골문에 오브레단이 K리그 데뷔골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 김종우 선수의 PK 실축이 있었지만 결국 코너킥 상황에서 후반 추가 시간 하창래가 극적인 동점 헤딩골을 성공을 시켰죠. 이 세트피스에서 PK도 얻어냈었고 세트피스에서 극장골까지 이 포항 센터백들의 이 세트피스 공격 가담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하창래와 그레트 선수, 이 상대에게 굉장히 위협이 되는 조합이죠. 원정팀 광주는 홈에서 대전 상대로 3대0 완승, 스코어뿐만 아니라 경기력 자체로도 완벽한 경기를 펼쳤죠. 이 김한길이 안으로 파고들면서 전반 7분 만에 왼발골로 이른 시간 리드를 가져갔습니다. 이 허율이 전방에서 확실히 상대 수비수들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면서 등지면서 내주는 이 타워 역할을 잘 수행을 해줬습니다. 좌우 전환이나 컷백 등 세밀한 공격 작업을 펼치면서 추가골도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 포백 라인과 중앙에서의 투미를, 특히 이 정호연 선수는 아시안게임 대표팀에도 발탁이 됐는데 굉장한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죠. 이 수비적인 밸런스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많이 뛰는 활동량으로 상대를 완전히 압도했던 광주의 경기력이었죠. 이 상대의 골키퍼 선방이 아니었다면 광주가 5득점 이상 했었을 만큼 완벽한 경기였습니다. 오랜만에 펼쳐진 광주식 돌격축구였죠. 이익균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되는데 광주는 뭐 어느 선수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제목 이상을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큰 전력 누수는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팀은 앞선 두 차례 맞대결에서 포항이 홈에서는 2대0 완승을 거뒀지만 이 광주 원정 가서는 포항이 2대4로 크게 무너지고 말았었죠. 이 컨디션 시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 포항입니다. 이 경기가 일요일날 치러지는 만큼 이 측면을 괴롭히며 포항을 잡아봤던 광주, 이번 경기는 이 감독들도 굉장히 지략가 감독들이죠. 굉장히 팽팽한 경기가 예상이 되는 매치업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전체적인 짜임새와 공격수들의 이 라인 브레이킹 능력이 뛰어난 포항이 한 발 앞서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기 포항의 승, 핸디부, 오버 예상합니다. 이 경기 제가 봤을 때는 2대1 정도로 포항이 한 골차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투표 추천입니다. 먼저 이 전북과 수원의 경기는 전북의 승, 안양과 안산의 경기도 안양의 단통 승, 제주와 수원FC의 경기도 제주의 승, 이게 가장 안정적인 배당이 될 것 같습니다. 승리 조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경기에서 3.7배고요. 경기가 그다음에 언더오버 추천드리면 대전과 서울의 경기는 대전은 최근 수비가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내려설 것이고 서울은 공격 진영에서 마무리 확실하게 해줄 타겟 공격수가 부족한 만큼 이 경기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인천과 대구의 경기도 두 팀 모두 굉장히 수비적인 운영을 선호하는 만큼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포항과 광주의 경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대1 정도의 오버 경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9배 두 가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승부식 93회차 K리그 1, 2 분석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월요일 94회차가 발매가 되면은 K리그 2 경기들 4경기 분석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